2주 뒤면 아이가 새로운 기관에 가거나 새로운 반에 올라가거나 또 전혀 새로운 환경인 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자인 우리의 하루가 먼저 바빠집니다. 아침부터 준비물 다시 살펴보고 아이 컨디션 어떤지 확인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라면 오늘은 울지 않겠지 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아이 발달을 현장에서 다루는 사람이지만 아이의 환경이 바뀌는 시기에는 여전히 긴장합니다. 이건 양육자인 우리가 예민해서도 아니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도 아닙니다.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화를 먼저 느끼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이는요, 이 변화를 어른인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어른은 변화가 와도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지만 아이는 아직 그걸 걸러낼 힘이 충분하지 않아요. 새로운 기관, 새로운 반은 아이에게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이 동시에 바뀌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변화를 어른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이제 막 4살이 된 아이, 혹은 반이 바뀌는 아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 아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관, 새로운 교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에게 이건 조금 낯선 변화가 아닙니다. 규칙이 바뀌죠. 어른이 바뀌죠. 친구들이 바뀌죠. 하루의 리듬이 전부 바뀌는 일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익숙했던 세상이 한 번에 뒤집히는 경험이에요. 입학 전에 이 초기 불안,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 시기에 불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관이나 학교는 아이에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매일 견뎌야 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길면 1년 동안 아침마다 등원, 등교 전에 실랑이가 이어지고 엄마는 점점 지쳐가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신호를 보여요. 괜히 조금 더 예민해지고, 또 사소한 일에도 또 울고 짜증냅니다.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하거나 유독 아프다고 하는 곳이 더 많아질 거예요. 또 집에 오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걸 보면서 적응이 느린가? 마음이 약한가? 내가 너무 보호했나? 남들은 다 3살부터 어린이집 간다던데 너무 오래 가정보육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여기가 안전한 공간인지를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아이의 뇌는 아직 상황을 분석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설명해 줄 만큼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어른인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앞쪽, 이 전두엽은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이것 일시적인 잠깐만 일어나는 변화야 라고 스스로 설명해주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긴장이 올라와도 괜찮아, 이거 지나갈 거야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의 이 전두엽은 아직 성장 중이에요. 상황을 길게 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에 느끼는 이 감각과 불편함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이 낯섦이 과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버텨야 하는 현실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낯선 환경을 만나면 뇌의 편두체가 먼저 반응하죠.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빠르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야 전두엽이 그 감정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이의 전두엽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몸에 긴장이 먼저 올라오고 그 긴장이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성장 중인 조절 체계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 먼저 감각과 정서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야 천천히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어떻게 2월을 보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2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월은 훈육의 달이 아니에요.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달도 아니고요. 앞으로의 생활, 루틴을 미리 연습시켜주는 달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요.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2월은 아이의 조절 기반을 다지는 달입니다. 왜 조절 기반이 먼저일까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을 잘 버티려면 마음가짐에 앞서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먼저입니다. 이 조절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각성이 안정될 때 가능해집니다. 몸의 각성이 안정이 돼야 감정이 덜 흔들리고 그래야 선생님의 말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교실 내에서의 규칙, 친구들과의 선생님과의 관계가 따라옵니다. 자기조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조절이 안정되었을 때 가능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절 기반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고유감각입니다. 고유감각은 내 몸의 위치와 힘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몸의 힘 조절이 어렵습니다. 친구를 살짝만 밀었는데도 힘 조절이 안 돼서 너무 세게 밀거나 연필을 너무 세게 눌러 쓰거나 너무 약하게 잡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왜 이럴까요? 고유감각은요,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이 미숙하면, 미성숙하게 발달이 되면 아이 뇌는 힘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경계가 불안정해요. 그래서요, 자주 어딘가에 부딪히고요. 앉아있을 때 몸이 흐물거립니다. 책상에 기대거나 눕듯이 앉아 있습니다. 또 과하게 막 움직이거나 점프를 한다거나 쿵쿵 걷거나 높은 곳에서 세게 뛰어내리고 또 몸을 잡고 어딘가에 세게 이렇게 막 부딪히려고 해요. 또 새로운 움직임을 피하고요. 몸을 쓰는 놀이를 꺼려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정 감각입니다. 이 전정 감각은요, 움직임을 통해서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 조절이 미숙한 아이는요, 자세나 균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거나 자주 넘어진다거나 체육 시간을 유난히 힘들어해요. 또 뭐 한발서기, 균형 잡기 이런 거 어렵겠죠? 또 손을 쓰는 활동에서 자세가 쉽게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세 근육을 활성화하고 이 몸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이 전정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정 감각의 발달이 미숙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자세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는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미성숙하게 발달이 되면 마찬가지로 정서와 행동에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전정 감각의 조절이 불안정하면요, 쉽게 흥분 상태가 되거나 반대로 무기력해 보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불안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건 감정 문제라기보다는 전정 감각과 고유 감각의 능력이 적절하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촉각입니다. 촉각은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들. 그런데 촉각은 단순히 만지는 감각이 아니라 환경을 안전하게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촉각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옷 뒤에 있는 이 옷 태그를 유독 싫어하거나 낯선 공간에서 과하게 예민해지고,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닿을까봐 또 사소한 접촉에도 짜증을 내기도 하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촉각의 입력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촉각 환경이 만약에 안정되면 아이의 신경계는 훨씬 빠르게 여기는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기조절은요, 참는 능력이 아니에요. 조절은 신경계가 과하게 올라갔을 때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왜 공간이 필요할까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긴장을 하게 되면요, 뇌에서 생존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요. 나 여기 무서워, 두려워, 위험해, 이런 생존 시스템이요. 이 상태에서는 어른의 설명이나 훈육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계가 아직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설명보다 먼저 자극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기조절은 감각 입력을 조절하면서 배우는 능력이에요. 아이에게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공간, 또 빛과 소리가 낮아진 환경, 또 몸을 안정시켜주는 감각 자극이 주어지면요, 이 신경계는
점점 과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건 어른이 대신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돌아와 본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요, 아이의 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흥분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이동하는 길을 학습하게 돼요. 아이가 자신의 공간, 저는 이 공간을 비밀의 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밀의 방으로 가는 거는 회피가 아니에요. 신경계를 재정렬하는 과정인 거죠. 운동선수가 과하게 긴장했을 때 잠시 호흡을 고르듯이 아이에게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은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감각 조절 기반을 안정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조절 기반이 안정되면 감정은 그 위에서 정리되고 말과 행동, 즉 훈육과 규칙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요. 아이의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조절 기반이 안정되면 감정과 행동은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요소들을 설명만 해드리고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시간상 설명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서 설계하는지, 또 4가지 조절 기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와 방법들이 있는지 전문가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새학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